세상은 너에게 착하라는 말을 사랑처럼 건넸다. 그 말 속엔 따뜻함이 있었고 어떤 진심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네가 자라는 동안 너를 지켜주었는지 아니면 너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솔직하게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칭찬받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 울어도 참는 아이, 양보하는 아이, 말 대꾸하지 않는 아이, 남의 기분을 먼저 읽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너였다. 너는 누군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면 심장이 먼저 움찔했고 그 움찔함을 없애주려고 네 목소리를 접었다. 네가 상처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게 더 무서웠다. 그래서 너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네가 맞아. 너는 그렇게 사람들의 세상을 편하게 만들었고 그 대가로 네 안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다. 그런데 너도 느꼈을 것이다. 인생이 어느 지점에선 더 이상 착함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매일 너를 찾아온다는 것을, 약속은 지켜야 하고 결과는 내야 하고 시간은 유한하고 선택은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너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살았다. 더 노력하고 더 참아주고 더 들어주고 더 돕고 더 부드럽게. 그러다 어느 날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요하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날 밤 너는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존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너의 가슴을 찢는다. 왜냐하면 너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너는 악의를 품지 않았고 누구를 해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세상은 너를 착하게 살수록 더 가볍게 대하는가? 여기서 너는 중요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세상은 기준 없는 착한 사람을 이용한다. 착함은 결함이 아니다. 문제는 착함이 네 삶을 지키는 구조로 단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착함은 물이다. 어디든 흐르며 생명을 주지만 그릇이 없으면 흩어져 사라진다. 기준은 그릇이다. 그릇이 있어야 물은 모이고 모여야 힘이 된다. 네 착함은 오랫동안 그릇 없이 흘렀다. 그래서 너는 살렸고 버텼고 도왔고 참았다. 그런데 정작 너의 삶은 텅 비어갔다. 네 안에 남은 건 피로와 후회와 억울함이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인생이 계속 너를 약자로 만드는 느낌. 그게 바로 기준 없는 착함의 결말이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 그 결말을 눈앞에서 봤다. 아니, 직접 겪었다. 그가 세운 삼성의 밑바닥은 착함의 감동이 아니라 신용의 구조였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폐허처럼 무너져 있던 시절 작은 상회에서 출발했다. 장부는 달아 있었고 거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신뢰를 시험했다. 그 시대엔 사람들의 말이 크고 약속이 가볍고 부도는 일상이었다. 그 속에서 그가 붙든 건 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환호도 아니었다. 그는 신용을 붙들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대를 바꿨다. 여기서 너는 이해해야 한다. 신뢰는 인격이 아니라 기술이다. 신뢰는 운이 아니라 습관이다. 신뢰는 누군가가 너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네가 네 삶에서 매일 증명하는 구조다. 좋은 사람은 말로 사랑받을 수 있다. 신뢰받는 사람은 결과로 존경받는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승진, 계약, 관계의 깊이, 돈의 흐름, 협업의 중심, 그 모든 문은 사랑보다 존경으로 열린다. 너는 사랑만 쫓다가 문 앞에서 서성였다. 이제는 존경을 택해야 한다. 존경은 따뜻함 위에 단단함이 올라갈 때 생긴다. 네가 믿는 사람을 떠올려 봐라. 너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느끼는가?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다고 느끼는가? 늘 웃으며 맞춰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기한을 지키고 결과를 끝내 해내는 사람인가? 우리는 후자를 믿는다. 네가 힘들 때 너를 위로하는 사람도 소중하다. 하지만 네가 인생을 세워야 할 때 너를 밀어주는 사람은 더 소중하다. 믿음은 위로의 따뜻함이 아니라 반복된 증명의 단단함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목표를 바꿔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는 목표를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목표로 바꿔야 한다.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 사람들은 내게 기댄다. 신뢰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 사람들은 네 뒤를 따른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기댐은 너를 소모시키지만 따름은 너를 성장시킨다. 네 삶이 지금 소모되고 있다면 너는 누군가의 기둥이 아니라 누군가의 쿠션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쿠션은 부드럽지만 아무도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기둥은 단단하며 사람들이 그 위에 미래를 세운다. 너는 이제 쿠션을 멈추고 기둥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전환은 거절이다. 네가 계속 지는 이유는 네가 계속 예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너를 깨우기 위한 말이다. 너는 거절을 나쁜 행위로 배웠다. 우리는 거절하면 이기적이라고 배운다. 거절하면 싸움이 생긴다고 배운다. 거절하면 미움받는다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거절을 피했다. 그런데 거절은 냉정이 아니다. 거절은 우선순위의 표현이다. 거절은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선이다. 선이 없는 집은 공공시설이 된다. 아무나 드나들고 아무나 가져가고 아무나 더럽힌다. 결국 주인은 그 집에서 숨을 쉴 수 없다. 내 삶이 그렇다. 내 삶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내 일정, 내 감정, 내 능력, 내 시간, 내 집중, 그 모든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다 간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정작 너는 네 삶에 머물 자리가 없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네 인생에 뼈대가 생긴다. 거절은 벽이 아니다. 거절은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으니 정원에 꽃이 피고, 울타리가 있으니 정원은 지켜지고, 울타리가 있으니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정원의 주인을 존중한다. 너는 이제 네 삶에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지금은 이 일이 우선입니다. 그 요청은 다음 주에 가능해요. 이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말은 공손해도 좋다. 하지만 말은 반드시 선명해야 한다. 선명한 말은 공격이 아니라 존중이다. 애매한 말이야말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든다. 생각해 볼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런 말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책임을 미루는 사람을 누가 믿겠는가? 이병철이 공장에서 두 관리자를 지켜본 이야기는 네 삶에 그대로 붙는다. 한 사람은 늘 친절했고 늘 예스였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기대었다. 그런데 중요한 마감이 찾아오자 그는 무너졌다. 그의 일정은 남의 부탁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핵심 업무는 끝내 완수되지 않았다. 그때 이병철이 남긴 말은 칼처럼 정확하다. 성실은 좋은 방향이 틀리면 재앙이 된다. 성실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실은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선택 없는 성실은 폭주다. 선택 있는 성실이 신뢰다. 다른 관리자는 달랐다. 그는 계획표를 펴놓고 단호히 말했다. 이건 지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이 기한까지 이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평했다. 융통성 없다. 차갑다. 협조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맡은 과제를 정확히 기한 내에 끝냈고 그 결과는 조직의 품질을 바꿨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왜냐하면 신뢰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끝낸 결과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하루를 다시 설계해라. 내게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사람, 너 자신과 너의 미래를 만족시켜야 한다. 오늘 꼭 끝내야 할 일 하나를 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들에 대해 너는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그게 너의 신용을 만드는 첫 번째 방식이다. 신뢰는 뭐든 도와주는 사람에게 쌓이는 게 아니다. 신뢰는 중요한 일을 반드시 끝내는 사람에게 쌓인다. 두 번째 전환은 기준이다. 거절이 가능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거절은 죄책감이 된다. 기준이 있으면 거절은 평온이 된다. 이병철이 말한 축이 여기서 나온다. 축이란 고집이 아니다. 축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가치다. 기업도 축이 없으면 유행 따라 흔들리다 무너진다. 사람도 축이 없으면 남의 표정 따라 흔들리다 무너진다. 축이 생기면 선택이 생긴다. 선택이 생기면 집중이 생긴다. 집중이 생기면 결과가 생긴다. 결과가 쌓이면 신뢰가 생긴다. 신뢰가 생기면 너의 착함은 드디어 힘이 된다. 너의 축은 무엇인가?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가치. 네가 불편해도 지키고 싶은 중심. 네가 외로워도 끝까지 붙들고 싶은 원칙. 수첩을 꺼내 적어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핵심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다. 나는 품질을 낮추지 않는다. 나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시간을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이 축은 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네 삶을 지탱할 뼈대다. 축이 없는 삶은 바람에 휩쓸리는 깃발이고 축이 있는 삶은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는 등대다. 사람들은 깃발을 스쳐 지나가지만 등대 앞에서는 멈춰 선다. 너는 이제 등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전환은 사람을 보는 눈이다. 착한 사람은 감정으로 사람을 믿는다.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눈물과 열정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먼저 간다. 물론 그 감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네 기준을 대신할 때다. 이병철은 말로 사람을 믿었다가 한 번 큰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는 원칙을 세웠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속고 숫자와 결과로 판단하면 배운다.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출발이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신용은 평생이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군가가 열정, 진심, 의리, 희생 같은 단어로 너를 흔들 때 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한다. 그가 과거에 약속을 지켰는가? 기한을 지켰는가? 문제에 책임을 졌는가? 힘든 순간에 도망치지 않았는가? 말과 행동이 같았는가? 그 기록이 없다면 그 감동은 불꽃일 뿐이다. 불꽃은 아름답지만 금방 꺼진다.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건 불꽃이 아니라 오래 타는 장작이다. 사람도 장작처럼 타는 사람만 믿어라. 네가 그 눈을 갖게 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되 차가운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이다. 이 조합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동시에 갖는 사람. 이것이 이병철이 말한 강한 온정이다. 온정은 있지만 경계가 있다. 배려는 있지만 기준이 있다. 사랑은 하지만 책임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오래간다. 네 번째 전환은 결단이다. 착한 사람은 결정을 미룬다.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누군가 실망할까봐, 누군가 미워할까봐 좋게 넘어가며 시간을 끈다. 그런데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시간은 문제를 키운다. 링컨은 나라가 갈라질 때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그는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말했다. 이 길이 옳다. 포드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자동차를 밀어붙였다. 에디슨은 1만 번 실패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그들은 인기보다 신뢰를 택했다. 그들은 감정보다 원칙을 택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머뭇거림은 배려가 아니다. 머뭇거림은 회피다. 회피는 가장 잔인한 무책임이다. 네 언어를 바꿔라.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같은 말로 숨지 마라. 이제는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후에 합니다. 단순한 말이 단순한 책임을 만든다. 네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면 네 말은 무게를 가진다. 무게 있는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을 움직이는 말은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네 삶의 기회를 불러온다. 5번째 전화는 온정의 선이다. 착한 사람은 돕는다. 그런데 선을 긋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는 의존하고 너는 소모되고 결국 둘 다 약해진다. 이병철이 사람은 도와주는 만큼 약해진다 라고 말한 건 무정해서가 아니다. 그는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걷게 하는 도움이다. 한 번은 도와주되 두 번째는 방법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게 하라. 네가 경계를 세우는 순간 상대는 불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평은 성장통이다. 네가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성장할 기회를 잃고 너는 삶을 잃는다. 그게 착한 사람의 비극이다. 네가 이제 이 5가지 전환을 시작하면 세상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왜 요즘 차가워졌어? 왜 예전 같지 않아? 왜 이제 와서 선을 그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너는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차가워진 게 아니라 기준이 생겼다. 기준이 생긴 것은 사랑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무너지는 사랑에서 세우는 사랑으로, 소모시키는 배려에서 성장시키는 배려로. 네가 강해질수록 너는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너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아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아침은 인생의 공장이다. 네가 아침에 만들지 않은 정신은 하루 종일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는 순간 너는 남의 세계로 들어간다. 남의 메시지, 남의 요구, 남의 속도, 남의 불안, 남의 기대가 너의 정신을 점령한다. 그러니 너는 남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세계를 세워야 한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네 축을 떠올려라. 오늘 내가 지킬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끝낼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네 하루를 네 것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시각화해라. 네가 신뢰받는 사람으로 사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먼저 살아라. 누군가 부당한 부탁을 할 때 네가 침착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장면. 누군가 감동적인 언어로 너를 흔들 때 네가 조용히 사실과 행동을 확인하는 장면. 네가 핵심 한 가지에 몰입해 끝내는 장면. 네가 애매함 없이 결정을 말하는 장면. 이 장면들은 공상이 아니다. 미래의 리허설이다. 디즈니는 아무도 믿지 않던 시절 이미 머릿속에서 성을 지었다. 그는 돈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확신을 끌어당겼다.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의 시각화다. 네가 오늘 노예 안에서 만든 삶은 내일 네 현실에서 시작된다. 너는 이제 스스로에게 정확히 선언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산다. 이 선언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삶의 설계도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너는 설계도 없이 네 인생을 짓고 있었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의 착함은 그대로 두어라. 다만 그 착함을 단단한 구조 위에 올려라. 기준 위의 착함은 약점이 아니다. 기준 위의 착함은 사람을 살리고 너를 세우는 힘이다.
이병철이 늘 던지던 마지막 질문이 있다. 해봤어? 그 질문은 단순한 독촉이 아니었다. 그 질문은 인생을 바꾸는 스위치였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에게 묻는다. 해봤어? 네 삶을 지키기 위해 거절해 본 적 있어? 해봤어? 네 축을 정하고 그 축 위에서 결정해 본 적 있어? 해봤어? 말보다 행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 본 적 있어? 해봤어? 애매한 말 대신 명확하게 결정을 말해 본 적 있어? 해봤어? 네 하루의 핵심 하나를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아 본 적 있어? 오늘 네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가 그 질문을 가슴에 품는 순간 너의 삶은 이미 방향을 튼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너를 좋은 사람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옮겨 놓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쉽게 쓰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의 삶을 쓰는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의 표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의 축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착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기준 있는 따뜻함으로 오래 가는 사람이다. 네가 이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은 사실 너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길이 아니었다.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길이었다. 그런데 너는 그 신호를 오래 착각해왔다. 상처가 오면 내가 더 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해가 오면 내가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불공정이 오면 내가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의 삶은 점점 더 남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확장되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방향만으로는 결코 균형을 주지 않는다. 하늘은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너의 삶도 그렇다. 따뜻함만으로는 날 수 없다. 따뜻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너는 네 삶의 하늘을 난다.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안에 따뜻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에 무게를 주는 일이다. 무게는 어디서 오나? 무게는 반복에서 온다. 네가 말한 것을 지키는 반복. 네가 정한 기준을 어기지 않는 반복. 네가 선택한 우선순위를 끝까지 완수하는 반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무겁다고 느끼는가?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다. 표정이 차가운 사람? 아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무겁다고 느낀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중심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 믿음은 신비가 아니다. 믿음은 일관성의 결과다. 네 삶의 일관성을 되찾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네 기준에 의해 흔들림 없이 항해하는 배가 된다. 여기서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너의 기준은 너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기준은 너를 사람들과 더 깊게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깊게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만지지만 아무도 붙잡지 못한다. 그는 모든 일에 손을 대지만 아무 일도 완수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관계에서 웃지만 어느 관계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모든 것을 잡지 않는다. 대신 잡은 것을 끝까지 잡는다. 사람들은 그 집중에 안심한다. 사람들은 그 명확함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안정감은 관계를 깊게 만든다. 그래서 기준은 차가움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해야 할 훈련이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바꾸는 훈련이 아니라 네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이다. 성공하면서도 따뜻하게 살았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행동으로 중심을 복원하는 습관을 가졌다. 링컨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기 위해 더 명확한 언어로 결정을 했고, 에디슨은 실패가 올 때마다 그 실패의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실험실로 돌아갔고,
포드는 조롱이 올 때마다 그 조롱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공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감정을 없앤 게 아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준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군가 내게 기대며 과한 요구를 할 때 내 마음은 흔들릴 것이다. 너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괜찮다. 감정은 인간의 증거다. 문제는 그 감정이 너의 행동을 결정하게 두는 것이다. 감정은 파도다. 기준은 항로다. 파도가 거칠어도 항로가 있으면 배는 간다. 파도가 잔잔해도 항로가 없으면 배는 표류한다. 그러니 너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이렇게 되뇌어야 한다. 지금 내 항로는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축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너를 감정의 파도에서 항로의 자리로 되돌린다. 그리고 내게는 또 하나의 위험한 함정이 있다. 착한 사람은 나는 착해야 한다. 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의 영웅으로 만든다. 희생의 영웅은 처음엔 사랑받는다. 하지만 오래 갈수록 사람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는 결국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착함의 또 다른 자만이다. 네가 사라져도 세상은 돌아간다.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배운다. 네가 대신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성장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너의 부재가 누군가의 책임을 깨운다. 너의 거절이 누군가의 성장을 시작한다. 네가 계속 떠받치면 그들은 영원히 기대어 산다. 그게 관계를 망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대신하는 사람을 멈추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강한 온정이다. 강한 온정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다리를 되찾게 하는 온정이다. 상대가 넘어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온정이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주는 온정이다.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내 따뜻함을 상대의 자립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너는 더 이상 착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착함이 네 삶의 에너지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네 착함은 소모가 아니라 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시간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한다. 착한 사람은 시간을 상대의 요구에 의해 배분한다. 누가 급하다고 하면 그게 급한 일이 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자기 기준에 의해 배분한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 쉬운 것보다 핵심을 택한다. 많은 것보다 큰 것을 택한다. 너의 인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면 너의 시간 사용권을 네 손으로 되찾아야 한다. 네 시간은 네 인생의 통화다. 네가 아무에게나 쓰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사지 못한다. 네가 중요한 곳에 쓰면 네 인생은 너를 더 큰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너는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루의 시작에 딱 3가지를 적어라. 첫째, 오늘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 하나. 둘째,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하나. 셋째, 오늘 반드시 거절해야 할 유혹 하나. 이 단순한 기록이 너를 바꾼다. 기록은 단지 메모가 아니다. 기록은 정체성의 건축이다. 네가 매일 적는 3가지는 결국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결정한다. 네가 핵심을 적으면 핵심의 사람이 되고, 네가 기준을 적으면 기준의 사람이 되고, 네가 거절을 적으면 경계의 사람이 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이 하는 기록을 시작하라. 습관은 인생의 방향키다. 너는 지금 그 방향키를 잡고 있다. 그리고 내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연료가 있다. 감사다. 이상하지? 강해지는 이야기와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다.
감사는 너를 부드럽게만 만드는 말이 아니다. 감사는 너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말이다. 감사는 나는 내가 가진 것 위에서 다음 단계를 만든다. 는 선언이다. 착한 사람은 자꾸 부족한 것만 본다. 그래서 더 돕고 더 참아주고 더 해주며 스스로를 채우려 한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을 본다. 그래서 더 단단해진다. 감사는 자존감의 뿌리다. 자존감이 뿌리면 거절은 줄기가 되고 기준은 가지가 되고 결과는 열매가 된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오래 갈 수 없듯 감사가 없는 강함은 오래 가지 못한다. 감사는 너를 사람처럼 강하게 만든다. 차가운 강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강함. 네가 감사할 때 너는 더 이상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처럼 살기 시작한다.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가진 사람은 매달리지 않는다.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말한다. 이건 내가 지키는 기준이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건 내가 오늘 끝낼 핵심이다. 가진 사람의 당당함은 오만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다. 그리고 그 풍요는 한밤중에 스스로에게 하는 감사에서 자란다. 또 하나, 너는 배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 착한 사람은 배우는 걸 미루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일을 먼저 해주느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받는 사람은 자기 성장에 시간을 먼저 쓴다. 성장하지 않는 착함은 결국 무력해진다. 너의 따뜻함이 세상을 살리려면 너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일 만큼 커져야 한다. 이병철이 품질과 인재를 축으로 삼았던 이유는 결국 사람과 시스템이 커져야 따뜻함이 현실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있으면 뭐 하나,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 능력이 있어야 지킨다. 능력이 있어야 너의 기준도 현실에서 힘이 된다. 그러니 네 하루 속에 배움을 심어라. 작은 독서라도, 작은 기록이라도, 작은 훈련이라도. 배움은 지식 축적이 아니다. 배움은 상황을 바꾸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네가 배울수록 너는 더 이상 착함으로 버티지 않는다. 너는 실력으로 버틴다. 그리고 실력으로 버티는 착함은 절대 약점이 되지 않는다. 실력은 네 따뜻함의 방패가 되고 너의 기준의 검이 된다. 여기서 네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네가 강해지는 길은 네가 한동안 덜 사랑받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변하면 불편해한다. 네가 선을 긋고 거절하고 기준을 세우면 어떤 사람은 떠난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건 정리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 묵은 잎을 떨어뜨리듯 너의 삶도 자라기 위해 묵은 관계와 묵은 역할을 떨어뜨린다. 너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너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네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네가 강해질수록 너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결국 비슷한 에너지 수준으로 끌린다. 네가 기준 없는 착함에 머물면 기준 없는 사람들에게 끌린다. 네가 기준 있는 따뜻함을 갖추면 그 따뜻함을 존중할 사람들에게 끌린다. 그게 성장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의심하지 마라.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다. 그런데 외로움은 성장의 통증이다. 너는 지금 탈피하고 있다. 네가 벗겨지는 건 너의 본질이 아니다. 네가 벗겨지는 건 너를 억눌러 온 오래된 껍질이다. 착함이 아니라 약함의 습관이 벗겨진다. 그러면 드러나는 건 더 선명한 너다. 더 단단한 너다. 더 신뢰받는 너다. 그 너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용기다. 거절할 용기, 선택할 용기, 기준을 지킬 용기, 감정을 넘어 사실을 볼 용기,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용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어도 기준을 선택하는 상태다.
두려움 속에서도 네 축을 붙드는 상태다. 이병철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두려웠다. 모두가 반대했고 실패하면 삼성도 대한민국 산업도 흔들릴 수 있는 도박이었다. 그런데 그는 묻는다. 망한다고 말하기 전에 해봤어? 그 질문은 무모함이 아니다. 그 질문은 시도 없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기준이다. 네 두려움도 똑같다. 너는 거절하면 망할 것 같고, 기준을 세우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선명해지면 미움받을 것 같고, 단호해지면 외로울 것 같다. 그런데 너는 해본 적이 있나?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건 상상 속 패배다. 해보고 두려워하는 건 현실 속 성장이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다. 네가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네 선함을 기준과 용기로 단련해야 한다. 너는 더 이상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착해서 오래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기준을 세우고 시간을 지키고 핵심을 완수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선을 긋고 결단을 말하고 배움을 쌓고 감사로 뿌리를 내리고 용기로 행동을 밀어붙이는 순간 너의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감정으로 오지 않는다. 체질로 온다. 체질이 바뀌면 세상이 너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다. 네가 달라졌다. 네가 네 삶의 구조를 바꿨다. 그래서 세상이 네게 다른 표정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자. 너는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남의 표정에 맞춰 사는 삶인가? 네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인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삶인가? 말과 결과가 같은 사람으로 살아 신뢰를 얻는 삶인가? 이 질문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녁 작은 거절 하나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시작된다. 이 질문은 내일 아침 핵심 하나를 정하느냐 마느냐에서 시작된다. 이 질문은 누군가의 감동적인 말 앞에서 행동을 확인하느냐 마느냐에서 시작된다. 이 질문은 애매한 말 대신 명확한 결정을 말하느냐 마느냐에서 시작된다. 너의 인생은 그런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에 내 기준이 들어갈 때 너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이제 너는 알 것이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신뢰받는 사람은 드물다. 너는 이제 그 드문 사람의 길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네 선함을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 길만이 네 따뜻함을 소모가 아니라 성장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 길만이 네 인생의 덫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그 문장을 네 하루의 행동으로 번역해라. 네가 그 번역을 시작하는 순간 너는 이미 바뀌었다. 세상이 당장 환호하지 않아도 괜찮다. 환호는 결과 뒤에 오는 소리다. 네가 결과를 만들면 소리는 자연히 따라온다. 네가 신뢰를 만들면 길은 자연히 열린다. 네가 기준을 지키면 너의 선함은 더 이상 너를 찢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세운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 차가움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너는 너의 축 위에서 서 있다. 너는 너의 울타리를 갖고 있다. 너는 너의 핵심을 끝내는 사람이다. 너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사람이다. 너는 애매함 대신 선명함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너는 돕되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돕는 사람이다. 너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감사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너는 두려움 위에서도 기준을 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라지는 착함이 아니라 오래 남는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때 내 삶은 다른 온도를 갖는다. 뜨겁지만 흔들리지 않는 온도. 따뜻하지만 꺾이지 않는 온도. 내 온도는 이제 누군가에게 쓸모로 소비되지 않는다. 내 온도는 누군가에게 기준과 희망이 된다. 너는 좋은 사람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오래 이기는 사람이 된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해봤어? 이제 너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다. 그래, 해봤어. 그리고 나는 달라졌어.